안녕하세요. 건축문화 동반자 안빈낙토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 그 중에서 아주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6번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조물주에 있다고 하는 이 건물주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좋기만 해 보이지만 그 중에 성공적인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남들처럼 하면 되겠지 하고 쉽게 접근했다가 의외로 많은 건물주들이 수익성이 안 나온다든가 건물에 하자가 많다든가 혹은 세입자가 좀 속을 썩인다든가 또는 이제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거기에 관한 큰 윤곽을 이번 시리즈에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공하는 건축주가 되기 위한 기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주가 되려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건축에 대한 안목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옳고 그름과 장단점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안목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거나 직접 내가 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제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안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좋은 건축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형성되어 있든지 공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술자들이 하는 말들이 이게 원칙에 제대로 맞는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안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되었든 평소에 좋은 건축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건축의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아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쌓이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내공, 즉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이 건축에 대한 안목은 언젠가 내가 건물주가 되고자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돼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목에 더해서 건축의 눈에 보이는 가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힘까지 길러진다면 건축주로서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라는 거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보금자리로서의 가치,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경제적인 가치, 또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입주자들이 내 건물이 아주 좋아서 줄을 섭니다. 그러면 공실이 생기지 않게 되는데 이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 또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처럼 어떤 건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 더 넓게는 궁궐이나 한양도성처럼 어떤 역사시설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또는 교육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 같은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확보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가 또 다른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는 즉 부가가치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지어진 건축물을 가질 수 있는 가치이자 힘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건물주가 되면 돈을 번다더라 혹은 옆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굉장히 좋아 보였다든가 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하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판단하는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야 성공하기 쉽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야 도달점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목적은 이 건물을 내가 왜 지으려고 하는가 이것이고 방향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이 건물을 왜 지으려고 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건물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왜입니다. 왜? 나는 건물을 왜 지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을 후에 후회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건물이 방향이 달라져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생고생해서 지었는데 이 지은 후에 이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혹은 생각했던 것과 수익률이 다르면 준공 후에 더 큰 어려움이 직면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처치 곤란한 것도 없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물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쉽게 부셔버리거나 혹은 뭐 버리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처럼 답답한 그런 노름도 없을 거기 때문에 왜 짓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를 몇 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물을 짓는 이유 중 가장 분명한 거는 수입을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를 통해서 정기적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가 왜 짓는가를 따져봤을 때 고정 수입뿐 아니라 여기에서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으려고 할 거예요. 건물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자리가 잡히면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셋째로는 이제 소규모의 건물일 경우에는 1층 상가를 내가 은퇴한 이후에 커피 전문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방이나 사무실을 한다거나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공간이 필요해서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임대료 걱정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집까지 생기니까 동시에 이제 주거까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여나 상속에 대한 대안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증여나 상속은 이게 이제 가격이 막 오르기 전에 빨리 할수록, 그리고 자제들이나 그 부부끼리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말고도 이제 각자 본인만의 중요하고 확고한 이런 이유가 있다면 건물을 짓는 비용과 방법을 결정하기가 아주 명쾌해지고, 또 건물 짓는 과정의 어려움을 또 참아낸다거나 혹은 어떤 막연한 어떤 아쉬움을 털어내기가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건물을 어떻게 짓고 싶은가인데요. 건물을 내가 왜 지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누가 도와주기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내가 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가 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자한테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성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프라이버시 확보됐으면 좋겠다, 편리했으면 좋겠다, 멋있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전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자한테 최대한 생각나는 걸 전부 이야기를 하면 그 대립된 요구사항 혹은 비현실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설계자와 상의해서 선택하고 또 조정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거 돈이 많이 들 거야 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건축주와 건축사, 설계자가 설계, 감리, 시공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끊임없이 수십 차례 상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용에 따라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합칠 것은 합치고 이렇게 하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가 잡히는 것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려나가는 그런 긴 과정인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는 좋은 건축은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건축주, 그다음에 설계자, 시공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삼박자 중에 건축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이 안목을 갖춘 건축주를 만나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능력 있는 건축가가 설계를 하는데 항상 좋은 작품만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건축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안목을 갖춘 건축주를 만난 설계자는 행운아인 셈이죠. 그러나 이제 이 재산 가치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다 좋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건물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잡고 가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안목을 갖추는 것과 건물을 짓는 목적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은 주문품이다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